제가 장비를 꽂으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한두 사람한테만 잘 보이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뭘 한다? 지금 보고 계시는 VAM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여기에서 여기가 주말에 이렇게 와서 못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큐빅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큐빅테크 CUBICTEK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큐빅테크 그냥 한국말로 큐빅테크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VAMT 다운받기 나와요. 근데 뭐 하셔야 되느냐? 로그인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안 되면 아예 다운도 못 받게 해놨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왜? 아, 히터 틀어도 돼요. 아, 추우시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 라이센스를 1개월짜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까지 얼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받으셔서 그럼 한 달 쓰시면 계속 연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 문제는 뭐냐? 아까 배웠던 스위치 모듈, 타이머 모듈 똑같지 않아요. 지금 시험장에 있는 모듈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지 여기 있는 그대로 장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그러니까 두 개의 전기 모듈을 다 띄워놓고 제가 일부러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거야. 서로 장비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만 얘를 쓰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연습하실 때 말고 실제 하실 때는 장비를 양쪽을 다 써보셔야 됩니다. 청파 장비도 써보시고 I 장비도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시험장을 신청하셨다면 그 시험장에 미리 좀 연락을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비에 사진만 찍으면 안 되냐고. 만지지는 못하더라도 스위치 모듈이나 전기 모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걸 알아야지 지금 적응을 할 거 아니냐. 미리 가서 사진만 좀 찍자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해주는 말이 안 돼요. 저희는 아예 유리로 돼 있어 다 열어놨잖아요. 그냥 밖에서도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렸던 모듈을 여러분 밖에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평일에도 그냥 지나가시면서 아무나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장비를 손대시려면 어떻게 돼? 학교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공공기관에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날이라도 가서 모듈이 어떻게 되는지 내 머릿속으로 밤에라도 연습장이라도 해보게,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펜 꺼내가지고 그려라도 보게, 손가락으로 선이라도 그려보게 사진 찍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해놓고는 장비가 달라서 그러면 사오시라니까. 장비를 내가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본인한테 맞는 걸 사오시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과정 기사, 설계과정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장비가 달라도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유지보수 계획이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것만 띄워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 이제는 시험 문제지를 이제 켜야 되겠죠. 진짜 시험 문제지를. 자, 25년도 시험 문제지가 이미 교수님은 시험 문제 어떻게 미리 빼내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죠, 그죠? 네,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문제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압 시스템 진단 및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펼쳐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여러분도 전부 다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책 보고 하지 마세요. 제발 시험지 보고 하세요. 시험지 보고 내가 자꾸 수정하고 저 종이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셔야지, 책에 답 다 적혀있는 거 보고 그대로 꽂기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그건 기능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종이를 들고 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기본 전기회로도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설계전 산업기사는 어떻게 된다? 이걸 다 그려야 돼요. 내가 다 그려야 돼요. 회로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답안지를 그러면 외울 거예요? 아니, 원칙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해시킨 걸 한 번은 해드리겠습니다. 그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음 바쁜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 설명은 자 보시면 자 설명은 산업기사도 그렇고 설명 기사도 그렇고 뭐는 준다? 공기압 회로도는 줍니다. 이 자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설명 산업기사에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자 A 실린더는 뭐야? 편소를 사용하시고 B 실린더는 양소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말은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서 센서 쓰나요? 네 그건 문제를 보시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산업기사 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버전 기사만 있는 게 아니죠. 공개 문제에는 뭐도 있다? 설버전 산업기사도 있습니다. 설버전 산업기사 공개 문제를 공기압 시스템 설계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폭맞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비는 있죠? 장비 그림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거와 좀 다르죠 그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려져 있죠 그죠? 실린더를 쓰시고 여긴 양소를 쓰시고 여기 양소를 쓰시고 해서 만들어내라. 뭐에 맞게? 아래에 있는 변이단계 순도에 맞게 만들어내라 라는 게 설명 산업기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기사 배워가지고는 설명 산업기사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시면 이거 얼마든지 됩니다. 자 그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이거는 끄고 설명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기사는 그래도 뭐 있다?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죠? 이 회로도를 뭐하여? 수정하여 아래 변이단계 선도대로 동작하도록 이와 같은 변이단계 선도대로 동작하도록 만들어내라는 게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시나리오 1번이 있어요. 그죠? 이 시나리오 1번 이 시나리오 1번에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위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시면 뭐예요? 아 유지보수 계획이죠. 자 뭐 이거 말이 없네? 이게 왜 말이 없어? 자 이건 뭐냐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 말이 없네요. 자 여기 있는 전기 회로도에서 PB1 스위치를 누르면 온오프 하면 아래 동작이 되도록 해야 하는 변이단계대로 동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거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그러면 변이단계선도 시나리오 1번 이 줄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PB1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A 실린더가 전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A 실린더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동작을 해야 되는 친구가 누구냐 라는 걸 봐야 되겠죠. 누굴까요? 여기 있는 Y1 솔입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죠. 이 공기압 회로도에서 얘가 켜지면 이 통이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공급된 공기가 이쪽 뒤로 들어가서 안을 막 채우고 이 안을 채우고 있던 공기는 이리 나와서 이쪽 선을 따라 쭉 내려오고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이쪽으로 공급된 공기가 타고 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타고 넘어요. 실린더 바지 몸통에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뒤에 공기가 쫙 채워지니까 앞쪽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됐죠? 예, 이렇게 밀어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지금 상황처럼 라인이 그대로 따라가 보면 공압이 공급되면 이렇게 해서 어디로? 앞대가리를 채우죠. 그죠? 공기를 이 공간을 채우면 뒤쪽에 차 있던 공기가 튜브 몸통 때문에 쭉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공간이 없다 다른 데로 가자 하면서 이쪽으로 쭉 나와서 이 라인을 타고 여기 있는 배기 포트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전진 상황과 후진 상황의 움직이는 포트의 위치가 다릅니다. 눈이 아프신가 보다. 그렇게 받아주셔도 돼요. 자 다음 무슨 말인지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위해서 이 말을 또 하는 거지 원래는 이 정도까지 다 원래 아세요. 아시고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뭐다? Y1이 동작해야만 뭐가 된다? A가 전진한다.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있는 이 회로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24V에서 쭉 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플러스 라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0V에서 라인이 쭉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회로도를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24V 라인에 B접점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B접점, 아까 배웠잖아요. 이게 열려있으면 A접점, 닫혀있으면 B접점. B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미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기가 흐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빨리. 됐죠? 제일 먼저 회로도를 딱 받으면, 전기 회로도를 받으면 그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열렸죠? 열려있죠, 지금? 그죠? 여기도 열려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센서를 안 보시는데 센서도 보세요. 센서도 원래는 PNP 타입이라서 A접점 타입입니다. 그럼 그 대가리 위에 뭐가, 센서 대가리 위에 뭐 검지되면 얘도 전기를 내놓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S2니까 어디? 지금 저 멀리가 있는 애잖아요. 그죠? 센서 대가리가 있는 애가 아니고 센서 없는 애잖아요. 대가리가 없는 애, 대가리 아무것도 없는 애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여기 A접점 돼 있고, 여기도 A접점, 여기도 A접점, 여기도 A접점, 여기는 S1은 지금 실린더 대가리로 눌러 놓은 애예요. 그럼 뭐 한다? 여기가 전기가 쫙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포트로 전기 흘려내고 있어요. 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요. 안 읽어보면 안 돼. 됐죠? 읽어보면 뭐가 됐다? 쫙 내려와서 여기서 끊어주네. K3가 미리 켜져 있지 않은데 얘가 지금 K3로 뭘 했다? 끊어놨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살지 않았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K4로 돼 있어요. 열려있죠? A접점 열려있죠? 그죠? 전기 안 흐릅니다. 다음에 LS1이라고 돼 있는 이 친구, 이게 문제예요.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가 돼 있어요? 그림 보면 뭐죠? 대답. A예요, B예요? A접점. 아니, 이게 지금 그림. 그 상태는 B접점. 그죠? 그림은 B죠, 그죠? 근데 뭐예요? 화살표를 다 나왔죠, 그죠? 이거는 A접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는 이 리미트 스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 실린더 대가리 도구가, 실린더 도구라고 부릅니다. 이 대가리를 누르고 있다는 얘기야. 누르고 있으니까 이 상태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회로도를 처음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상태로 그려야 돼요. 이게 맞게 그리려면 이 상태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꽂을 때는 A접점을 꽂았는데, 분명히 꽂았는데 얘가 도구 때문에 물리적으로 눌려서 지금 현재 B접점처럼 동작하고 있다라고 그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기는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꽂을 때는 A접점을 꽂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화살표 달면 어떻게 해라? 반대로 꽂아라.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달린 회로도에서 화살표가 달린 B접점이 있다. 그러면 A접점을 꽂으시면 되고, 화살표가 달린 A접점이 있다. 그러면 B접점을 꽂으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라? COM, NO를 쓰시면 A가 되고, COM과 NC를 쓰면 B접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렇게 해서 맞춰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럼 뭐예요? 전기 흘러요, 안 흘러요? 흐릅니다. 이거는 흐릅니다. 왜? 중간에 뭐 끊어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흐릅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K5가 여자 된다. 즉 얘가 릴레이가 K5와 관련되는 A접점은 다 붙여버리고 K5와 관련된 B접점 다 끊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된다? K5라는 글자를 달고 있는 애를 다 찾아야 돼요. 됐죠? 그럼 어디? K5 여기 있네요. 그래서 K5 있잖아요. 자동차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라고 보니까 K5 A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야? 저기 켜져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다? 얘 선 닫아주고 있다. 지금 닫아주고 있다. 가만히 닫아놓고 있다. 그죠? 그러면 K5를 또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얘는 뭐는다? 끊어먹고 있다. 지금 끊어주고 있다. 계속 끊어주고 있다. 얘가 켜져 있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전기만 줬는데 그렇게 끊어주고 있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전기 안 들어가는데 뭔 상관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여기 있는 애를 K5를 잘라놨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의미가 없어요. 잘라놔도 뭔 상관이야? 초기 상태인데 지금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까지 읽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PB1을 눌렀어요. PB1을 딱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K5가 전기가 붙었다 그랬잖아. 저기 제일 뒤에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 때문에 전기는 흘러요. K4는 켜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B접점이니까 그냥 전기가 흘러요. 그럼 누가 켜지죠? K1이 켜집니다. K1이 켜지면 K1과 관련된 A접점은 다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K1, A접점이 붙어요. 자, 세 가지의 K1에 A가 붙었는데, 자 보세요. K1A가 이게 붙으면서는 뭔 일을 하냐? 얘를 이제 더 이상 안 눌러줘도 내가 이쪽으로 해서 전기를 준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K1 코일의 자석의 기운을 유지하는 회로라고 해서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셀프가 아니에요. 마그네틱이에요. 마그네틱. 자석의 기운을 유지하는 회로 자기유지 회로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 K1은 꺼지지 않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얘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 K4가 살아서 얘를 끊어 먹어요. 됐죠? 자, 이건 이해됐죠? 그죠? 다음에 어떻게 일단 K1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S2의 전기가 올 때까지 대기 중인 거예요. 얘 지금 위에가 열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기 안 오는 거고 여기가 전기 와라, 그럼 흘려줄게 라고 대기 상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K1을 또 찾아보면 어디로 갔다? 여기 있죠, 그죠? 근데 다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동시에 생각해보세요. 아직 B실린더는 움직이지도 않았어. 그냥 K5 살아있어, 그죠? 그럼 여기 천이 잘라져 있단 말이야. K1을 켜줬어요. 뒤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동작을 안 해. 뭘 해야 된다 했다? Y1을 켜야 된다 그랬다. Y1을 켜야 되는데 K1을 켜줬는데 얘가 못 움직이게 한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얘를 싹 지우셔야 돼요. 일단은 회로도 수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삭제를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것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을 시나리오를 읽어봐야 됩니다. 됐죠? 이게 연결돼서 얘는 Y1이 켜졌다고 가정하고 K5은 분명히 아니다, 이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흘러내려가고 난 다음의 상황을 내가 인지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A 실린더가 전진했어요. 만나서 기억하는 애 누구지? S2가 걔를 읽어냈단 말이에요, 감지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전기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1 대기 중이잖아. 전기 흘러 들어와서 K2를 살려요, 그죠? 그럼 K2가 자기 유지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일을 또 얘는 뭐 한다? 다음 거 건드려봐,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 K2가 여기에 켜주죠. 그럼 뭐 돼요? A 실린더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B 실린더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나리오상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상 맞아요. 다음에는 누굴 만났다? B 실린더 전진하면 LS2를 만나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차례대로 배치했죠, 그죠? 맞잖아. PB1 누르는 게 먼저 동작시키는 거고, 처음에 만난 센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만난 센서를 여기다 갖다 놨잖아 지금, 그죠? 예, 네, 요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전기 흘려주고 K3 살고 K3 켜져서 그 다음에 자악 유지하고, 지금 얘는 땅 켜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꺼졌어요. 지금이나 꺼졌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 전진했으니까. 네, 꺼졌어요. 그 다음에 K3를 다시 붙여서 대기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누가 하냐? K3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어요. 여기 지금 K3가 할 게 있냐고? 없잖아. 근데 지금 상황 A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전진하면 누가 뭘 해야 돼요? 변형에서도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A 실린더 후진을 해야 돼 지금.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Y1이 결국은 꺼지면 뭐라 했다? 후진한다, A 실린더 후진한다 그랬다, 그죠? Y1이 켜지면 A 실린더 전진할 거고 Y1이 꺼지면 A 실린더 후진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Y1만 꺼버리면 돼요. 됐죠? Y1을 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K1이 물고 있으니까 K1 이거 뜯어버리든가, 그죠? 얘를 뜯어지는 동작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뭘 해준다? 여기에 K3의 비접을 걸어서 K3가 켜지면 잘라먹게 하든가. 둘 중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K3 비접을 여기다 걸어주는 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다가 저기 위에다가 여기 K3 때문에 여기가 꺼지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 좌라락 다 꺼져요. 지금 미리 둥둥둥 켜놨던 거를 사라락 꺼버린단 말이야. K3 비접을 저기다 걸어버리면, 그죠? 그러면 다른 동작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됐죠? 그래서 저기에 K3 비접은 안 겁니다. 그리고 어디? 여기 있는 편솔 위에다가 비접을 거는 거야. 자, 그래서 룰은 뭐다? 보통 이렇게 차례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다 켜서 동작이 차례 넘어가도록 만드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편솔일 경우에 그 상황에 맞는 비접을 여기다 건다는 거야. 그 상황에 맞는 비접을 거는 게 편솔에서 하는 일이에요. 됐죠? 그럼 양솔은 그러면 꺼준대요. 그냥 꺼주면 돼요. 자, 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후진했어요. 그럼 누굴 다시 만났지? 다시 A 실린더 후진했으니까 S1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K3가 그대로 K4를 켜주고 K4를 켜놨습니다. 그죠? 이거 자기유지 됩니다. 왜? 이거 지금 안 나갔다며. 그죠? 안 나갔다며. 아, 이거 안 돌아왔잖아. 아직은 안 돌아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당시에. K4가 살면, 그럼 뭐 되느냐? 여기 있는 K4가 살아서 이제는 Y3를 뭐 해준다? 후진시켜 주는데 이 상황 이상하죠? 아니 K2도 아직 안 꺼졌어요. K4만 켰다고 이게 후진 되나? 자, 이거 뭔 일이냐면 K4가 켜지는 순간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일이 일어나요. K4가 여기를 1번을 끊어먹어요. 그리고 쫙 3번까지 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니까 후진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약간의 자기유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돌아와서 후퇴할 때까지는 K4도 꺼지지 않아요. 그럼 돌아왔어요. 딱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얘는 S1에서 전기 받다는데 S1에서 한번 눌러서 전기를 받았는데 이제 밑에 있는 애가 여기도 끊어졌어요. 한번 이미 쭉 꺼지면서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유지 라인이 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K5를 한 번 더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됐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기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연속 동작에서 진짜로 그냥 PBN을 꾹 누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없으면은 얘도 막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K4가 막 계속 켜져 있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수정 뭐밖에 안 나왔죠? 여기 K5를 K3의 B로 바꾼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접점, B 접점 거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미리 제가 그래서 기본 동작은 이 답에 맞춰서 꽂아놨습니다. 제가 지금 뭐만 알려드리려고 한다? 응용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응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산업기사 하는 사람도 이해됐죠? 뭐야? 동작에 맞춰서 만나게 되는 센서를 차례대로 놔라. 그리고 이와 같이 회로도를 구성해내면 된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공합 실습실에서 꽂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건 아니고 제 이름 폴더에 안에다가 제가 넣어놨죠. 자, 2025년도 공합을 보시면 기본 동작을 1번을 이렇게 꽂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한 번에 본다고 여러분이 다 읽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따라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와 비슷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응용을 하기 전에 뭘 무조건 해야 한다? 제대로 이게 꽂혔고 제대로 기본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공합 공급을 하면 자, 리셋되는 거 보이시죠? 초기화로 뒤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을 해주시고, 그죠? 여기 지금 K5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네, 전기만 주면 K5은 불 들어옵니다. 다음에 전기를 여기다가 PBO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1, 2, 3, 4가 켜졌다가 4번 켜지면 다 가르르 꺼져버리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예요. 됐죠? 네. 다시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녹색 버튼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누르면 1, 2, 3, 4, 자, 1, 2, 3, 4, 5 이렇게 되죠. 그죠? 4번이 켜진 순간 1번이 싹 날아가 버리죠. 1번부터 쫙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다시 볼게요. 유지보수 계획의 첫 번째 보시면 연속 스위치와 카운터 리셋 스위치 램프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쓰란 얘기예요? 카운터 쓰란 얘기예요. 지금 카운터 쓰란 얘기가 되버려요. 여기 보면 카운터 리셋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는 카운터를 쓰란 얘기입니다. 됐죠? 아, 그렇구나. PB2를 1회 하면은 연속 동작을, 기본 동작을 3회 연속으로 동작 후 정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PB3를 하면 카운터가 리셋됩니다. 이거는 엄청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이 안 돼 있고 자기가 알아서 리셋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이번에는 문제가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카운터 리셋 후 PB2를 1회 온오프 하면 연속 동작은 또 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속 동작 수행하는 동안 램프 1이 점등돼요. 보세요. 말 있잖아요, 지금. 램프 1이 점등돼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A의 전진이 완료되면 이거는 타이머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A가 전진이 완료되면 3초 후 실린더 B가 동작하도록 전기 타이머를 사용하시오.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뭐다? 타이머와 카운터를 동시에 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이머전시 스위치 말고는 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해서 미터 아웃 패러도를 B의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패러도를 수정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전기 끄세요 제발. 감전돼 죽습니다. 됐죠? 자, 전기 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어떻게 하라 했죠? 일단 카운터와 타이머를 살리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선을 연결해줘야 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긴 선을 꽂아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걸어줍니다. 지금 제가 한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걸고 이거 건 거 이거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점프선을 걸어서 해야지 여기는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제발 좀 말 좀 들어. 안 움직여 왜? 여기 있죠. 자, 여기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네모에 X 돼 있는 게 타이머, 온 타이머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거나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형상을 그려놓은 게 카운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다 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먼저 마이너스 라인을 여기다 연결해줘야 돼요. 릴레이 코일에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기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인 카운터가 여기, 리셋 카운터가 여기에요. 그럼 어찌됐건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라인을 연결해줘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첨화 장비는 이 마이너스 라인 하나만 연결하면 된다고, 컴에다가.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마이너스 라인 연결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B2를 1회 온오프 하면 연속 동작을 3회 동작한 후 정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관련된 걸 해보겠습니다. 자, PB2 여기에서 PB2를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 단속은 여기 있다 했죠. 그죠? 한 번만 움직이는 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속은 여기다 만들면 되죠. 굳이 얘가 2번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온오프 하면,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다 룰입니다. 그냥 카운터가 나오면 바로 해야 되는 룰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꼬리가 쭉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그냥 가세요. 카운터의 비접의 대가리 위로. 됐어요? 카운터 비접의 대가리 위로 그냥 보내버리세요. 자, 지금 어떻게 했다? 이렇게 PB1 스위치 A 접점에서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카운터의 B접점 하나 쓴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꼬리가 나가서 뭘 하면 되느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릴레이와 상관없는 그냥 릴레이 하나를 키면 됩니다. 얘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릴레이와 전혀 상관없는 릴레이 하나를 키면 됩니다. 그러면 카운터 때문에 연속 동작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가 되냐면, 자, 이 친구의 카운터도 연속 동작이에요. 내가 안 눌러줘도 여러 번 누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응용을 가기 전에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게 뭐냐? PB1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 동작 돼? 돼요.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연속 동작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지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PB1, 지금 PB2 아니고 지금 PB1을 그냥 꾹 누르고 있어요. 여기 마우스 손 놓고 꾹 누르고 있어 볼게요. 봐봐요. 이상하게 줘요? 안 이상해져요? 그냥 계속 자기 동작 맞춰서 계속 연속 동작 하고 있죠. 그죠? 이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뭐 한다? 자,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내가 이게 꾹 누르고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만 만들어주면 된다. 됐죠? 자, 지금 방금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요? PB2를 누르면 어느 릴레이가 켜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릴레이가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 뭐죠? 자기유지회로. 그 자기유지회로를 또 어디다 걸면 돼? PB1 꼬리에다 또 걸어버리면 마치 내가 꾹 누르고 있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쉬워요. 지금 봤죠? 출발해서 24V 출발, PB2의 A 접점, 그 다음에 PB2의 꼬리에서 나가서 어디로? 카운터에 어디로 왔다? B점으로 왔다. B점에서 꼬리를 빼서 다시 어디로 온다? 하나의 릴레이를 다른 별도의 릴레이를 하나 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별도의 그 릴레이에서 뭘 한다? 자기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에 24V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24V가 없지만 여기에 지금 24V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24V 꺼내서 전기 끄래요. 전기 끄고 다음에 여기에서 24V 꺼내서 여기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릴레이 코일의 A접에 걸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거? 된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꼬리가 어디로 가면 된다? 이 꼬리가 방금 만들어 놓은 PB2의 꼬리를 찍고 있으면 됩니다. 더블잭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자기유지니까 더블잭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24V를 하나 또 꽂아서 지금 방금 이거 꽂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꽂은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낸 꼬리를 이제 내가 어디다? 여기 꼬리에서 나가서 PB1에도 다 같이 걸어줍니다. 자, 이거 이렇게 걸었어요, 지금. 지금 방금 전 거는 이렇게 PB2에 걸었고, 지금 건 PB1에 걸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꼬리를 두 개 쪼개가지고 양쪽에 걸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합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따로 만드셔야 돼요. 이해됐죠? K1 릴레이 코일이 살아도 마치 지금 만들어낸 어나더 릴레이가 또 살아는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만드시면 이미 연속 동작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근데 5회는 어떻게 셀 거야? 5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5횟수를 세는 건요, 보통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여기 보세요. 얘는 계속 붙어 있죠. 그죠? 여기도 계속 붙어 있죠. 그죠? 그죠? 이런 애들은 횟수 세는데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쓰느냐? 여기가 검지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검지되게 하거나 인데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다 그러니까 여기에 꼬리에서 그냥 뽑아내가지고 이 꼬리가 그냥 딱딱 눌릴 때마다 전기 들어올 때마다 숫자 1회씩 이렇게 세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회로도를 보시면 자, 지금 그러면 뭘 받는다? LS2와 S2만 보면 돼요. LS2 어떻게 돼 있다? LS2는 지금 보시면 K3를 물고 있어요. 그죠? 가운데 보지 마시고 LS2가 맨 마지막에 어떤 놈을 물고 있냐 보라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K3를 숫자를 세보겠습니다. 보세요. K3 A접 하나, K3 A접 둘, 그 다음에 K3의 B접 하나. 그러면은 A가 하나 남네. 써도 돼요.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A접으로 불이 딱딱 들어올 때마다 카운터 인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카운터를 눌렀을 때만 카운터 숫자를 세야지. 내가 PB1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놨던 단속을 눌렀을 때도 카운팅 숫자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만들었던 맨 마지막에 관련된 게 A접이 돼 있을 때 뭐야? K3가 A접이 한번 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숫자를 세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접의 형태로 하나의 선을 만들면 카운터 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만들었던 여기 있는 얘 K9이네요. K9의 A접을 또 만들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A 3개 걸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이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보시면 K3에 보면 A접이 남아있어요. 그죠? A접이 남아있어요. 여기를 쓰셔도 되고, 다음에 보면 LS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K3가 되겠지만 어디 있다? S2도 K2가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애들이 뭐든 하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러면 K2와 K3가 A점이 남아있는 데를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 K2를 써도 되고 K3를 써도 되고 그래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3를 써보겠습니다. 3 A점.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A점이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꼬리를 빼서 어디로 간다? 인 카운터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인 카운터 릴레이에다 걸어주면 이제 전기가 마지막 게 켜져 있는 동안 이게 3번이 켜졌다 껐다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한 번 눌릴 때마다 숫자가 딱딱딱딱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말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연속 동작을 누르면 바로 뭐가 된다?
램프 1이 점등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점등되어야 된다라면 지금 내가 연속 동작을 눌렀으면 켜지는 릴레이가 뭐예요? 얘인가요? 얘 아니에요. 얘는 숫자 세는 릴레이라니까? 누가 계속 켜져 있어요? 내가 누르는 순간 얘는 계속 켜져 있을 거란 말이야. PB2를 딱 누르는 순간 얘는 계속 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한테 전기를 주면 돼요. 여기서 전기를 뽑아내면 돼. 어떻게?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동작하는 동안이니까 얘가 또 A죠. 그죠? 그 다음에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동작하는 라이트 불빛 여기로 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다 주라 했어요? 제가 스위치 박스에 벌브가 있다 있죠. 램프가 있다 있죠. 그런 데다 주시면 되고, 저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그림을 찾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X되어 있는 그림을 찾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운데 그냥 문서에다가 봉합, 아이고 미안, 봉합 1번 응용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서 카운터 된다며 그러면 카운터를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카운터를 켜시면 항상 뭘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카운팅 숫자를 올려주셔야 돼요. 보이죠? 여기? 카운팅 숫자 보이시죠? 됐죠? 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럼 몇 회 하라 했다? 3회 맞나요? 맞나? 아, 여기 있네. 여기 3회라는 말이 있네. 자, 3회 맞네요. 그죠? 이 상태로 해놓고, 자, 보세요. 그러면 PB2를 누르면 동작하는 동안에 녹색 불은 켜져 있고 카운팅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다시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리셋 2 뭘 하라? 무조건 또 해라 그랬죠. 그죠? 그럼 뭘 하나 했어요? 리셋 스위치를 안 만들어줬죠? 그걸 하면 돼요, 지금. 자, 리셋 스위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에 답이 있어요. PB1을 온오프 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리셋 스위치 누르면 전기 흘러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구와? 리셋 코일을 전기 한 번만 걸어주면 리셋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거 뭐죠? 23을 받아서 스위치 하나 달고 바로 코일에 넣어버리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전기 끄고 여기에서 드디어 여기에 있는 요걸 전기를 줘요. 여기 전기를 여기 있는 PB3 여기다가 전기 여기다 A 접점으로 줬습니다. A 접점으로. 그 다음에 꼬리가 나가서 어디로? 여기 리셋 코일이라면 여기다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주고 그 다음에 뭐 해라? PB2 누르고 돼요, 안 돼요? 내가 세팅 안 했죠? 그럼 계속 돌아요. 숫자 안 넘치고 계속 돌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을 하고 다시 리로드. 자, 어떻게 하라고? 꼭 맞춰서 전기 주면 세팅을 하시라고. 3회 세팅을 했어요. 다음에 PB2 눌러서 1, 2, 3회 움직였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눌러서 동작을 안 해요. 2번 누르면 동작 안 해요. 그러면 1번 누르면 동작 할까요, 안 할까요? 1번은 카운터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1번 동작 해야 돼요. 단속으로 주면 단속은 동작을 해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 2번을 눌렀을 때 동작을 안 한다고. 그럼 뭐라 한다? 카운터 리셋을 해줘야 된다. 카운터 리셋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 또 돼야 되겠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이거 정말 쉽습니다. 카운터는 써먹기 쉽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는 거지. 동작하는 동안 불 켜지는 것도 그리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냥 23부 받아서 걔가 켜져 있을 동안에 A접이 되니까 그냥 불 켜! 이렇게 된 거지. 말 그대로 꼬마 정보에 불 켤 때 스위치 하나 눌러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카운터가 됐습니다. 카운터가 됐습니다. 됐죠? 네. 다음 타이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타이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타이머는 뭐하냐? 실린더 A가 전진이 완료되면이에요. 실린더 A가 전진이 완료되면 누가 만나요? S2가 만나죠, 그죠? 전진이 완료되면 S2가 만나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면 S2가 켜지면 뭐가 된다? 타이머 시간 흘러가라는 되지. 그죠?
S2가 딱 검지되면 타이머 시간이 쭉 늘어나라 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S2가 켜지면 누가 켜지는 거지?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K2가 켜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라인을 보면 S2가 눌리면 당연히 K2가 켜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K2가 켜지면 뭐가 되면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K2가 켜지면 자, 일단은 뭐야? A 실린더 전진인가요, 지금? 맞죠? A 실린더가 전진을 완료하면이잖아. 그죠? 전진을 완료하면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가? 전진 완료 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B 실린더가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B 실린더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B 실린더 전진을 어디서 누가 시켜요? 여기서 시키지 않나? 그지 않아요? 이게 얘가 B 실린더 전진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K2로서 안 해도 되겠네. 그지 않을까? 타이머가 또 붙으면 전진하라고 만들어놔도 될 수 있겠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고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얘가 뭐 해라? 여기가 타이머를 여기다 걸어주는 거예요. K2가 켜져도 타이머가 붙을 때까지는 안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만 열어주면 된다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A 실린더 전진 후 뭐라? B 실린더 전진을 늦추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를 열어놓으면 되지. 타이머가 들러붙을 때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전기 끄고요. 자, 이번에는 뭐가 됐다? K2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K3를 썼지 K2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K2를 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4V 받아서 K2가 들어오면 A 접점으로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써라? 타이머 숫자 세는 데 써라. 선 두 개밖에 연결해서 이렇게 가서 24V 이거는 어디서 껐든 상관없죠. 그죠? 24V 바뀌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해라? 꼬리가 나가서 어디에 타이머 숫자 세라. K2가 켜져 있는 동안 숫자 세라는 거야. 1, 2, 3, 4 이렇게 세라는 거야. 됐죠? 이거 못 하시는 분 웃겠죠? 그죠? 더 어려운 게 뭐다? 아, 어디를 끊어 먹어야 되냐? 이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말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실린더 B가 동작을 하기 전에 3초를 써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린더 B의 동작을 3초 늦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라? 여기 보세요. 실린더 B의 동작을 시키려면 누가 동작해야 된다? 여기 있는 얘가 동작해야 돼요. 맞나요? Y2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선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은 그냥 선을, 그러니까 동작 라인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만 뽑아버리시면 되지, 여기 있는 선을 꽂아놔야 돼요. 꽂아놓은 상태로 어디로 가면 되냐? 여기 꽂아놓은 상태로 타이머의 A접에 그냥 가시면 됩니다. 타이머의 A접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게 릴레이 코일이 붙어야지, 타이머 시간이 지나서 딱 들러붙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해라? 동작해라는 거지 지금. 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이 대가리는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될까? 여기 대가리, 이거 대가리는 어디서 받아야 될까? 방금 뽑아버린대. 방금 뽑아버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복잡해서 못 보지만 보세요. 여기 대가리는 있으나 꼬리는 없는 괴물이 하나 나왔어요. 왜?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있던 애를 뽑아가지고 지금 어디 줬다? 타이머에 줘버렸잖아. 그러면 여기가 없지. 요 대가리 꼬리가 없지. 그러니까 꼬리 없는 괴물을 찾으라는 거야. 그 라인하고 어디? 타이머에 A접하고 연결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타이머 엄청 어려워 보였지만 이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됐죠? A접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끊어 먹겠느냐 요거 하나만 해서 선 하나만 더 이식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 됐죠? 자, 그래서 어디? 대가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는 괴물 하나를 찾았어. 여기야. 여기랑 어디? 타이머에 A접이랑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지금 우리는 타이머 1을 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다 안하고 일부러 계속 확인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라고. 이제 보시라고. 자, 봐요. 여기서 전기 켜주시고 타이머 세팅하겠습니다. 타이머 몇 초? 3초인데 이거 기기가 좀 느려요. 그래서 저는 1초만 세팅하겠습니다. 1초만 세팅하겠습니다. 여기 1초 세팅. 그 다음에 횟수는 3회.
미리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단속 보이죠? 멈춰 있다가 B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자, 다시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잘 못 봐. 이거 다들 뭔 상황인지 모르니까 시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PB1을 누르면 뭐 한다? A 실린더가 딱 올라가고 서죠. 딱 서요. 그 다음에 3초 후에 얘가 전진한다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보입니다. 자, PB1 눌렀습니다. 맞죠? 답답해 죽겠네.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답답하네? 근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휙 올라가잖아. 제대로 된 건가? 이러지 말고 저 글을 보고 이 시나리오를 이해를 하라고. 그래야 동작 확인을 하지.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 셋.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하나, 둘, 셋.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연속 동작 했을 때도 이 동작이 그대로 계속 끼겠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 동작 시켰습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갔고 다시 올라갔죠? 3초 또 기다리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 3초 또 기다리고,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 타이머 카운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배우면 어려울 게 없는 게 타이머 카운터예요. 정말로.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 나와. 산업기사에서 나와. 타이머 카운터 나와. 그러니까 잘 봐. 자, 다음에 리셋 카운터를 해주시기 전까지. 자, 이거 그러니까 감독위원이 채점을 제대로 하시는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속 동작을 했죠? 그럼 뭘 눌러야 돼? PB툴 다시 한번 눌러봐야 돼. 눌렀는데 안 움직여야 돼. 맞죠? 눌렀는데 동작 안 해야 돼. 근데 이번에 단속을 눌렀어요. 동작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니까요? 단속을 누르면 동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왜? 이건 연속하고 상관이 없잖아, 단속은. 그죠? 그 다음에 리셋을 PB3를 눌러주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연속을 눌렀을 때는 연속이 동작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카운팅 숫자를 하면서 숫자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다채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라? 연습하실 때도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 다 해보라 라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 만점을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뭐예요? 자, 여기 있죠. 맨 마지막 거는 뭐 한다? 지금 2번까지 다 했어요. 3번에 뭐가 있다? B실린더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유령 조절 밸브를 사용한 미터 아웃 회로를 하시어야 하는데 B실린더잖아요. 그죠? B실린더. 그러니까 미터 아웃만 하래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령 조절 밸브인 반방향 유령 조절 밸브 이렇게 달아요. 자,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달아요.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도록 V자가 되도록 체크벨 보면 V자가 되도록 이렇게 달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얘가 전진할 때는 이게 가져오죠. 전진할 때는 압이 1이 들어가요. 그지? 나올 때는 그 압은 어디로 나와요?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여기를 전진 포트, 실린더의 전진측 포트. 여기는 실린더의 후진측 포트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야? 들어가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이 들어가는 기준이. 자, 그러면 자, 전진할 때 압이 1이 들어왔으면 그때 안에 있던 실린더 공기압은 어디로 나와요? 1이 나오죠. 위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실린더가 후진할 때는 공기가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서 1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후진 측에서 공압은 어디로 나온다? 실린더 안에 있던 어디로 나온다? 이게 나오죠. 그죠? 됐죠? 후진할 때는 이쪽으로 공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후진 속도 제어하라며. 그럼 나오는 공기를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 요 선을 뽑습니다. 후진 측에 내가 공기를 넣어주는 건 넣어주는 거고 나오는 공기를 내가 제어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뽑아서 어디를 꽂으랬어요? 제일 먼저 보세요. V 모양의 대가리 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위로 넣어버리라고. 실린더에서 이 위로 넣으라고. 그 다음에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건 뭐야? 나오지 말라고 막은 거야. 이렇게 실린더에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은 거라고 생각하라니까요. 됐죠? 이렇게 넣고 다음에 어떻게 해라? 밑에 있는 얘를 여기다가 원래 빠진 구멍에다가 그냥 연결해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초 맞추신 건 여러분이 직접 연습하시면 됩니다. 초를 맞추신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제 얘를
얘 지금 50% 열려있죠, 그죠? 제가 이거를 0%로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안 될까요? 후진이 안 돼야 돼요. 후진 미터아웃이라는 말을 봤으면 뭐래라? 다 잠궈가지고 후진이 안 되게 만들어 봐야 돼. 그게 찾아보는 방법이지. 늦어진다 이거 찾지 말고 완전히 잠궈가지고 후진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아, 이거 후진 안 된다? 그럼 맞네, 잘했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조금씩 열어주면서 뭐야? 초를 맞추시면 돼. 후진 속도 초를 맞추면 돼. 그죠? 열어놓고 잠그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초를 맞출 때는 꽉 잠가놓고 풀어주면서 초를 맞추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셔야 빨리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공합 켜시고 전기 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냥 제가 잠궈놨습니다. 그냥 단속하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자,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지금 비실린더. 비실린더 안 내려오죠, 지금. 후진 미터아웃을 해놨으니까 꽉 잠궈놨으니까 안 내려오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공합 중 상태에서 이 노브 돌려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래, 여기서 내가 노브를 여기를 돌려서 열어줍니다. 그럼 내려오잖아,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열어주는 게 얼마나 열어줘야지 이 시간이 뭐 5초를 맞추라든지 6초를 맞추라든지 7초를 맞추라든지 그 속도에 맞으면 그냥 끝! 그러면 그냥 끝이잖아요, 진짜로.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달면 돼요. 달고 그 다음에 꽉 잠궈서 내가 후진 미터아웃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살짝만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는 거 보이면 감독관도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합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합에 대한 설명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유합에 대한 설명은 식사하고 와서, 왜냐면 또 그래서 좀 더 시간 집어 먹으려고, 여러분 시간 집어 먹어서라도 유합을 한 번 더 배워야 돼요. 이해됐죠? 지금 이거를 다 하는데 1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꽂는 거부터 해서 뭐까지? 응용까지 1시간 내에 다 끝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이 처음 배우니까 왜 이래야 된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거지.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그냥 카운터 걸면 뭐 해야 된다? 전부 다 자규지 걸고,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것 때문에 뭐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지? 카운팅 숫자를 3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까요? 추가로 걷는 선이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카운터 하나 만드는데 추가로 걷는 선이 10개가 안 돼요. 10개가 안 돼요, 실제로. 그죠? 근데 그게 몇 시간씩 걸리냐고. 그죠? 타이머 만들어내는데 아까 봤다시피 A협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 2개 썼죠.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선까지 합쳐서 3개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에 관련돼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을 빼서 이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선 하나밖에 더 안 들어간 거예요. 선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몇 개만 쓰면? 선 4개만 쓰면 타이머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꽂아놓은 거에서 선 4개만 더 하면 뭐가 된다? 타이머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건데. 그죠? 네, 다들 설교전 기사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설교전 기사가 기능사밖에 안 돼요. 지금 수준으로 보면. 실력 수준으로 보면 기능사밖에 안 돼요. 기능사가 더 어려워요, 실제로. 이해됐죠? 이거도 못하면서 우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려 기사예요. 그죠? 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됐죠? 자, 어쨌든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 하면 더 안 되고요. 하려고 하면 더 됩니다. 지금 배운 거를 여러분 직접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타이머와 카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아주 쉬운 방법, 제가 쓰는 방법이고 다른 분들이 하는 방법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아주 쉽게 하는데 다른 분들이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회로도 설계가 맞아야 되고 뭐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걸 좋으시면 그걸로 하시고. 무조건 답이 하나요? 아니요, 응용은 아무나 자기가 정한 답이 답이에요. 이 적혀있는 말대로만 되면 돼요. 저는 엄청 쉽게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저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있죠. 예,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분한테 배웠는데, 이 책 쓰신 분이, 아까 봤던 그 책 쓰신 분, 우리 차 교수님이 저한테 맨날 뭐래요? 야매라! 소리 질러요. 그렇게 하면 야매라! 야매면 어때요? 다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만큼 쉽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내서 똑같이 동작하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 저는 진짜 야매를 좋아하거든요. 빨리 해서 그냥 결과만 보면 된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뭐 비저브록으로 사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뭐 타이머 카운터에서 비접으로 빠르게 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카운터 2개 쓰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배우시면 배우시는 만큼 많아집니다. 방법은 많아집니다. 근데 시험장에 올 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이 방법이 되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에 나만의 무기 하나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막 늘리시지 말고 하나만 딱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하시고 자, 수업은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시면 지금 배운 거 가지고 공합이든 유합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미리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1시 30분부터 뭐 한다? 유합 수업을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다들 그러니까 이거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막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따 뵙겠습니다.